안녕하세요. 책을 준 쿠키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제가 한 권의 책을 준비해봤어요. 저희 집에 있는 책인데 제목은 최승호 시인의 말놀이 동시집입니다. 이제 시를 이렇게 해서 만든 책인데요. 제가 이것을 읽어 보겠습니다. 말놀이 동시 처음에는 이제 유명 교수님이 이제 이 동시집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준 건데요. 아기는 세상에 나와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태어나서 2주가 되면 웃을 줄 알게 되죠. 엄마가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자연스레 웃을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웃는 것은 아니지요. 웃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익히는 것을 학습이라고 합니다. 가령 뱃밀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걸음마를 하게 되고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요. 어른들은 아기 시절의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아기들은 참으로 많은 공과 힘을 들여 많은 것을 배우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아기 시절에 배우게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의 하나가 말입니다. 말 배우기와 익히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입니다. 다른 동물들도 그들 나름의 말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말은 사람의 말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요. 배가 고프고 젖이 먹고 싶어서 아기가 우는 것도 일단 말의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둘러서 하는 소리일 뿐 엄밀히 말해서 말이 아닙니다. 동물의 말도 엄격히 따지면 사람의 말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서로 느낌과 생각을 나누고 또 정을 나눕니다. 정다운 사이에는 할 얘기가 많고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한편 서먹서먹한 사이에는 별로 얘기가 없지요. 이렇게 느낌이나 생각을 나누는 것을 의사소통이라고 하죠. 말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하는 수도 있어요. 몸짓이나 손짓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힘들고 또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자세한 것은 나누지 못하고 대충 끝내고 말지요. 그러니까 말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아주 기묘한 것이지요. 말을 배우면서 아기는 어린이로 성장해 가는 것이고 말을 어느 정도 익힘으로써 어엿한 어린이가 되는 것이죠. 아기의 말 배우기는 아주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레 척척 어른들의 말을 이해하고 또 자신도 말을 통해 당장 필요한 것이나 느낌 같은 것을 드러내게 되죠. 어린이들은 놀이를 즐깁니다. 재미있어 합니다. 요즘처럼 장난감이 흔치 않던 시절에는 자치기, 제기차기, 공기놀이, 술래잡기, 숨막꼭질을 하며 놀았지요. 그때 수수께끼 놀이도 한 몫을 했습니다. 가령 강은 강인데 못 건너는 강이 뭐냐 하면 그 대답은 요강이었지요. 이 수수께끼는 가령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더 키가 큰 게 뭐니 하면 개라고 대답하는 것과 다르지요. 강과 요강이라는 소리가 비슷한 말을 두고 말놀이를 하는 것이니까요. 말놀이로 된 재미있는 민요가 많습니다. 민요란 누가 지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채 널리 예로부터 불리는 노래를 말합니다. 다음에 적은 것은 한글 배울 때 누구나 익히는 가갸 거겨의 뜻을 넣어 재밌게 지은 것입니다. 거기 나오는 거렁이라는 말은 도랑이란 말의 사투리입니다. 가갸 가다가 거겨 거렁에 고교 고기 잡아 구규 국 끓여서 나냐 나하고 너녀 너하고 노뇨 노나 먹자. 이번에 선보이는 최승호 시인의 동시집에는 모두 84편의 동시가 실려 있습니다. 말놀이를 통해서 우리말의 낱말을 익히고 서로의 뜻의 이모저모를 엿보고 맛보게 하는 재미난
동시들이죠. 그중 하나를 골라서 살펴보기로 하죠. 사자란 동시입니다. 사자야 사자야 서커스 사자야 마술사 엉덩이를 왜 물었어? 엉덩이가 사과니? 엉덩이가 사탕이야? 사자야 사자야 마술사 엉덩이를 왜 물었어? 사자가 든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사자가 5번, 마술사가 2번, 사과와 사탕이 각기 한 번씩 나옵니다. 서커스 사자가 같은 서커스 가족인 마술사의 엉덩이를 물어버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놀랍고 희한한 사건이지요. 그래서 어린이는 궁금합니다. 사과인 줄 알고 그랬을까? 아니면 사탕인 줄 알고 그랬을까? 설마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지요. 우리는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같은 소리가 들어있는 낱말을 익히고 재미있는 상상놀이도 하게 됩니다. 또 초여름밤 또 읽어볼까요? 초가집 위에 초롱초롱 올빼미 눈 위에 초롱초롱 별 떴다. 초여름밤 초승달 떴다. 이 동시 속에는 초자가 초 소리가 7번 나옵니다. 초롱초롱이란 말은 원래 졸린 기가 전혀 없이 눈이 맑고 눈에 생기가 돌 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별이나 초승달의 모양이 또렷한 것을 두고 초롱초롱이라 말하고 있지요. 낱말은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놓인 자리에 따라 뜻이 달라지기도 하지요.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장면처럼 뚜렷하게 기억될 동시입니다. 아주 짤막한 티티새도 같이 읽어보기로 하죠. 티티새야 보이니? 티끌만한 저 꽃이 티티새야 보이니? 티끌 같은 저 개미들이. 티티새는 집박이라고도 하는 작은 새입니다. 아주 재미있고 귀여운 이름이죠. 우리의 새 이름에는 이렇게 예쁜 이름들이 많습니다. 티티새를 본 적이 없는 어린이도 이 동시를 읽고 나면 더 많은 새 이름이 알고 싶어질 것입니다. 또 새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요. 이렇게 동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낱말을 알게 되고 꽃과 새와 나무와 자연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동시나 민요와 같은 노랫말은 또 우리의 기억력에 힘을 보태줍니다. 문자가 없던 시대의 옛날 사람들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며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최승호 시인의 동시집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말놀이와 낱말 익히기를 염두에 두고 쓴 동시들을 묶은 것입니다. 84편의 동시가 한결같이 재미있고 풋풋하고 또 외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낱말을 많이 아는 것은 느낌과 생각이 섬세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넓은 세계 속에 산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최승호 시인의 재미있고 아름다운 동시에 맛을 들인 어린이들은 다른 시인들이 지은 동시도 찾아 읽어서 낱말도 배우고 상상력도 키우고 아름다운 자연을 관찰하기를 바랍니다. 노래나 동시나 얘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땅 위의 보배입니다. 별이나 초승달이나 나무나 꽃이 신이 만들어낸 자연의 보배인 것과 같지요. 이러한 보배들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나무 없는 산이나 물이 없는 강처럼 거칠고 쓸쓸하게 짝이 없을 것입니다. 동요나 동시에 많이 읽고 또 노래하고 즐기십시오. 그 자체가 재밌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배우는 것은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